자, 노트 꺼내시고요. 일단 앞 시간에는 진도를 먼저 나갑시다. 자, 매 학년 1학기 때 보면은 항상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정식도 있고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했죠. 그래서 중3 때 배우는 함수가 2차 함수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2차 함수의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칠판도 한 5번 이상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 노트를 사라고 한 게 이게 오늘이 첫 시간이고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든 이유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쓰는 개념 내용을 니네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 일단 어떻게든 마무리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내용까지 한 노트에다가 본인의 개념 노트로서 잘 활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PRP를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노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분실하면 큰일 나요. 알겠지? 그래서 수업 교재와 더불어서 개념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선생님 다음 주 진도 안 나가니까 안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 수업 교재처럼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갖고 다닐 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고등지도 나갈 때는 또 늘어나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거야. 그래서 개념 노트 플러스 뭔가 더 늘어날 거야. 그래서 갖고 다닐 게 계속 늘어나. 그거는 좀 니네가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고등지도 나갈 때는 좀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시작으로 개념 노트를 꼭 잘 갖고 다닙시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자,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뭐를 이차함수라고 부르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차이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 아이고.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있어요. 자,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게 2차항의 개수인 a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게 써있어요. 자, 비교 한번 해볼래? 자, 이거 쓰지 마라. 이것만 쓰세요. 1차 함수 때 여기 써있었지. y는 쓰지 말고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x 앞에 개수. 다시 말하면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게 1차 함수 제일 처음에 써있었지. 자, 그거랑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2차 함수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으시면 식의 모양을 봤을 때 일단 함수의 구조이기 때문에 y는 이라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2차 식의 구조가 돼야 돼. 차수가 2차 식의 구조가 반드시 돼야 돼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앞으로 2차 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 문제에서 물어본 게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체크해야 되는 게 굳이 뭐냐면 B하고 C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 말은 B하고 C는 0이든 0이 아니든 관심 없다라는 뜻이야. 니네들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2차항의 개수가 0이 안 돼야 된다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일단 첫 시작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생 가볍게 한번 얘기해봤고 그러면 어떤 게 2차 함수고 어떤 게 2차 함수 아닐까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제곱 자, 또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또는 이런 것도 되지. y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런 형태가 다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잘 보시오.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 얘는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죠? 0이 아니네.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죠? 2차항의 개수가 자, 여기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0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서 우측에 있는 식이 다 무슨 식이에요? x에 관한 y는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2차 식의 구조인 거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2차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럼 요거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문제집도 보면 다 첫째 문제가 다 이런 문제야. 자,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보아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많이 본 거죠? 얘는 1차 함수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그럼 얘는 2차 함수일까?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측에 있는 식이 반드시 x에 관한 2차 식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차수가 제일 최고차항의 차수가 3차죠. 얘는 3차식이야. 얘는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3차 함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직 답을 내고는 아니야. 얘는 2차 함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y는 x분의 1 플러스 x 이런 함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공부하는 건데요. 체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측에 있는 식이 몇 차 식이야? 라고 불렀을 때 얘는 2차 식이 아니지. x의 제곱이 없잖아. 이해됐어요? 성인아 이거 보지 말고 문제만 풀어. 알았지? 이거 신경 쓰지 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2차 함수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아랫줄에 있는 식 3개는 몽땅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자, 가볍게 모양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냥 몸풀기에 불과한 거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잘 들어야 된다. 알았죠? 자, 오늘 숙제가 메인은 뭐냐면 오늘 찍은 거 당연히 유튜브에 올리죠? 그쵸? 집에서 당연히 개념 복습하셔야 돼. 알겠지? 오늘 하는 거 한꺼번에 한 번에 자기 걸로 못 만들어요. 알겠죠? 왜냐? 처음 하잖아. 2차 함수 자체. 알겠지? 특히나 자기가 함수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왜 어렵냐면 개념이 부족해서요, 사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다 써줄 거니까 뭐 국어책 읽듯이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 메인 숙제입니다. 알겠죠? 오늘은 문제풀이가 아마 많이 못할 거예요. 개념 수업 때문에. 자, 그럼 보자. 자, 책에 나온 대로 할 건데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볼게요. 자, 분석해보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하자. 보세요. 자, 이게 좌표 표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y는 x의 제곱을 그려봤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안 그려봤죠, 아직은.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니네가 처음에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렸을 때 책에다 이렇게 써있다? 모르는 그래프는 자, 이건 어떤 함수든지 다 똑같은 거야. 자, 모르는 그래프는 점 찍어서 찾아.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선생님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점 찍어서 몇 번 그려봤더니 특징이 판단이 됐어. 그때는 그 특징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다음부터. 알겠죠? 그럼 처음이니까 점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 예. 자, y는 x제곱이 어떤 점을 지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0,0 지난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0,0을 여기다가 탁 찍고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 지난다는 거 이해됐나요? 1,1인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1,1을 탁 찍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탁 찍어.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여러 개를 찍어봤더니 어떤 그래프의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y는 지금 그린 게 y는 x의 제곱이고요.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0,0지라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이해됐니?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여러 개를 찍어서 연결을 해봤더니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졌대요. 자, 그림을 찾았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빨리 그리는데 자, 그리기에 앞서서 특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하나씩 따져보자. 자, 위에 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색깔펜 잘 적절히 활용해서 쓰세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내가 지금 그림을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려서 그렸지. 자, 지금처럼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런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네, 그릴 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 이런 식의 그림의 구조를 2차 함수에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용어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불러. 자, 그럼 아래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반대로 내가 그림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지. 자, 이런 식의 그래프의 포물선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로 볼록이라고 불러요. 자, 다 용어입니다. 위로 볼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이런 그림의 구조를 우리가 자,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럼 굳이 분석을 하면 이렇지 않겠어요?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랑 공통적으로 어딜 지났냐면 원점을 지났지. 그럼 원점 지나는 것도 그냥 특징이 되네.
자, 얘도 원점 지나가네. 자, 됐니?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잘 봐라. 니네가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이 아닐 때에만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마.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 방향으로 그려졌다는 거 기억납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 방향으로 그렸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 x축이지. 그럼 x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커진단 말이야. 이게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기울기 맞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의 특징이었어요. 뭐라고요? 얘는 쓰지 마. x값이 증가하면은 y값도 똑같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어. 1차 함수 때 한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지. 그 말은 y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이 아닐 때 요거 두 가지 구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지? 그럼 요것도 생각해봐봐. x값이 점점 커져. 그럼 x값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x값 대입한 y값이 이거야. 여기에는 x값 대입한 y값이 이거야. 여기에 있는 x 대입한 y값이 이거야. 그러면 x가 점점 커지는데 y값은 어떻게 돼? 요거였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인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범위를 좀 나누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 특징이 좀 나눠져. 자, 근데 이걸 말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분석하는 거니까 내가 글씨로 써드리는 거지. 니네가 기억하는 건 이 그래프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냐? 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하면은 y값은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그럼 반대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볼래요? 자, x가 0보다 클 때 요 점에서 x값 대입했어. 그렇게 됐더니 y값이 이렇게 됐다가 점점점 커지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같이 커지지. 그래서 x가 증가했을 때 y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1차 함수하고의 큰 차이입니다. 1차 함수는 계속 커지든지 계속 작아지든지 밖에 없는데 2차 함수는 y값이 작아졌다가 커졌다는 좀 독특한 성질이죠. 자, 그게 언제 생기냐? 아래로 볼록일 때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똑같이 범위를 나눠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자, 이번에도 대입해볼래요? x가 점점점 대입했어. x가 점점 더 커지니까 y값이 이거였다가 점점 더 커지지. 자, 좀 반대야. 그래서 x가 증가하면은 자, y도 같이 커져요. 얘랑 순서가 반대죠. 자, 근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자, x에 대입했고 x값 대입했더니 x가 점점점 커지지. 근데 y값은 요거였다가 점점점 작아지죠. 자, 그래서 x가 똑같이 커지지만 y값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위로 볼록일 때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요. 네 번째.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요건 별표 정말 1억개짜리. 너무 중요해요. 자, 뭐냐면 위로 볼록 그래프든지 아래로 볼록 그래프든지 뭐가 성립하냐면 자, 이 두 그래프는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거 y축 아닙니까? 그럼 이 y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여기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묻혀.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해봤죠? 초딩 때. 데칼코마니가 뭔지는 알죠? 종이를 알지? 나도 한번 설명해볼까? 종이를 반 접어놓고 여기에다가 나비 모양 날개 이렇게 물감 묻혀놓은 다음에 접었다가 피면 반대편에 이렇게 똑같이 묻잖아.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알지?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이 접은선 기준으로 왜 웃어? 접은선 기준으로 대칭구죠. 즐거워 수업하니까. 왜 갑자기 실실 웃고 다니냐. 잘 봐. 응? X 잘 들어야 돼. 오늘 진짜 중요한 거다. 알았냐? 이건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요. 알겠죠? 탄탄하게 잘 해놔야 돼. 그래야 고등 진도 시작을 이쁘게 할 수 있어.
여기 제대로 안 돼 있잖아. 망해요 그냥. 못해. 알겠지? 자, 이 적은선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수학적으로는 대칭 구조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이 y축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접었다가 피잖아. 그럼 물감이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묻어. 오차 없이. 자,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 먼저 얘기했을 때 얘가 y축 기준으로 대칭의 구조를 갖게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y축 기준 대칭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용어를 하나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1차 함수 때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y는 2라는 그래프랑 x는 2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어요? y는 2는 특징이 뭐였죠? 자, 이거 제일 진짜 중요한 거야. y는 2는 y가 2라는 걸 해를 구한 게 아닌가요? 가 아니라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x값에 관계없이 y좌표가 몽땅 다 2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였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물론 여기가 2였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x는 2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x는 2는 y값에 관계없이 x좌표가 2인 점들을 싹 모아놓은 거였어.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물론 여기가 2였다고. 그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거 왜 얘기했냐면 이 내용을 어디서 공부했냐면 1차 함수 단원에서 공부했는데 맨 마지막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함수는 아닌데 1차 함수는 아닌데 얘네들을 몽땅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중2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럼 방정식의 포커스를 봐봐.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를 식이지만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겠죠?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배운 것 중에 하나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뭐예요? x는 빵이었지. 기억나니? x축은 식으로 나타내면 뭐였어요? y는 빵이었지. 기억나요? 자, 그래서 y축 기준 대칭이라고 해서 그 y축을 일단 자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0이라는 식을 쓸 건데 이거를 특별히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방정식이라며. 근데 얘가 대칭의 기준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좀 축 같은 애란 말이야. 기준이 되는 애. 그래서 유식화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수학적인 용어라고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아래로 볼록 그래프 y는 x의 제곱이 어디 기준으로 대칭이야? y축 기준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을 삼는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의 구조가 y축인데 식으로 나타냈을 때 x는 빵이라고 부르겠다고. 이때 배운 거야. 이때. 자, 2학년 함수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4번 내용 써볼래? 자, 똑같이 얘도 위로 블록이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물감을 샥 묻혀.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은 반대편에 마찬가지로 물감이 똑같이 묻어. 그래서 얘도 결론은 뭐냐면 y축 기준 대칭이야. 자, 그래서 얘도 그냥 똑같이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y축이니까 자, x는 0이라고 쓰겠다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다. y축 기준 대칭이다. 자, y축 기준 대칭이다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니네가 이번부터 배울 2차 함수의 그래프들은 몽땅 다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대칭이라는 성질 때문에 별표 3개짜리인 거다. 알겠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축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파생적으로 또 연관성이 지어지는 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2차 함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잘 들었나? 꼭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도형에서의 꼭지점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자, 뭐를 꼭지점이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봐봐. 꼭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축이 y축이 축이라고 그랬지. y축 여기 있다? 그럼 아래로 볼로만 생각하세요. 자, 그림을 옆에다 다시 그려줄까? 자, 이거 그리지 말고 한번 이해만 하자. 꼭지점을 뭐를 꼭지점이라고 그러냐면 저 아래로 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을 때 y축이 꼭지점이었잖아. 근데 아래로 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그림 하나 그려놨죠? 그랬을 때 얘도 그래프는 이 y축도 그래프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아래로 볼로 그래프와 축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반드시 어딘가에서 한 점에서 만나. 내가 지금 여기 표시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자, 뭐랑 뭐의 교점이라고 해서 그래프와 축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어디 교점 생겼어요? 0,0에서 생겼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래 그래프에서 5번에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자,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볼래? 축이 이렇게 있다? Y축이 축이다? 이제 위로 블로 그래프 이렇게 그렸죠? 그럼 교점이 어디에 생겼어요? 여기서 생겼다는 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좌표가 똑같이 0,0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뭐 공통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아래로 블록 그래프. 자, 근데 이건 그냥 6번이라고 공통적으로 써놓자.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두 개를 그렸지. 그러면 이게 구조가 뭐가 되겠냐면 y는 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둘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있냐면 얘네들도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그리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를 꼭지점이 0,0이 되게끔 그렸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물감을 묻혔어. 그렇게 한 다음에 X축 기준으로 종이를 접었다가 폈어요. 그럼 물감이 어떻게 붙냐면 이런 식으로 묻겠지. 이해됐어요? 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일치해요. 자, 그 말은 뭐냐?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관계냐면 자, 접은 게 이번엔 x축 기준으로 접었지?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대칭 관계라는 게 성립합니다. 자, 근데 이거 좀 대칭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생각하자. 내가 동그라미 4번에 쓴 내용을 잘 보시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 동그라미 4번의 대칭은 무슨 뜻이냐면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잘 들으세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지 스스로 대칭인 거야. 알겠어? 접었다 피면 지 스스로 포개지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y는 x제곱하고 얘는 일단 다른 그래프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x축 기준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를 x축 기준으로 접으면 얘랑 포개진다는 뜻이지. 그럼 그 말이 좀 다르지. 지 스스로 x축 대칭이 아닌 거죠. 뉘앙스 알겠어요? 얘가 지 스스로 x축 대칭이 아닌 거죠. 서로 다른 그래프가 x축 기준 대칭인 거야. 좀 다르다. 알겠죠? 자, 다시 정리. 4번 동그라미는 무슨 내용이라고? 지 스스로 y축 대칭이야. 근데 서로 다른 그래프끼리는 지 스스로는 아니고 x축 기준으로 강제로 접었다가 피면 포개진다는 뜻이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알겠지? 지 스스로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죠? 자, 기본적인 그래프를 한번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부차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니네 이 화살표 이렇게 따로 안 했지, 표시? 하지 마. 내가 설명하느라 한 거니까. 자, 내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의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칭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이런 게 실전에서 풀 때 이런 게 성립한다. 잘 봐봐. 아래로 그려볼 때 x축하고 평행한 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그냥 그려봤어. 야,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성립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길이가 똑같겠지. 그래야 접으면 탁 포개질 거야. 자, 마찬가지. 모두 성립하려면 위로 블록 그래프를 때도 임의로 평행한 선을 하나 딱 그렸어.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똑같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대칭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적으면 계속 합시다. 자, 3번이죠? 자, 그럼 지금 특징적인 거 두 개만 그려봤는데 이제 분석을 일반화해서 좀 해볼 거야. 자, y는 ax라는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 부른 거 아니야? 그래? 자, 그래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는 그래프는 점 찍어서 그리는 게 처음에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을 그냥 다 찍어서 그림을 그려봤어. 자,
6개를 다 그릴 거예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 여기 있는 거 하나 또 그릴게. y는 x제곱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y는 2x의 제곱을 한번 점 찍어서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됐대요. 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됐대요.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의 제곱을 그려봤더니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자, 아이고, 그냥 2분의 1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을 파란색 그래프로 마찬가지로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자, 점 찍어서 다 해본 결과를 그냥 바로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6개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6개 그래프를 보니까 꼭지점이 어딨어? 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 자, 선생님이 꼭지점은 뭐랑 뭐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래프와 축의 교점이라고 그랬지? 이 6개의 그래프는 몽땅 다 y축이 축이야.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빵이야. 아까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모든 그래프하고 축의 교점이 어디서 만나냐면 0,0에서 만나지. 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사실이 공통점이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대칭축이 어디냐면 y축이야. 자, 오늘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영어 공부 확실히 합시다.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x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좀 분석할 수 있는 게 현재 자, 여기 지워버리긴 했는데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y는 x제곱 이렇게 그렸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아래로 볼록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랬을 때 두 식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었냐면요.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차이가 뭐밖에 없어? x제곱은 2창의 개수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초보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6개 그래프 중에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냐면 a의 부호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랑 a의 부호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위로 볼록의 그림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씩. 자, 그럼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거겠네? 따라서 a의 부호는 뭐를 결정할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한 거지.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래프의 모양과 좀 관련되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내가 일부러 그래프를 이렇게 3개씩 그린 게 아니야. 잘 봐.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볼래? 야, 이 취향의 개수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랬지. 그러면 양수일 때만 보시면 다 양수잖아. 이 취향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2분의 1 아닙니까? 그럼 일단 다 양수니까 몽땅 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래프가 뭐가 좀 다르냐면 같은 아래로 볼록인데도 이 벌어진 폭이 좀 다르지. 보라색일 때보다 흰색일 때, 흰색일 때보다 파란색일 때가 폭이 점점 넓어지지. 그럼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잠깐, 개수가 2에서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을 때 그래프의 폭이 점점 넓어지죠. 자, 그 다음 또 거꾸로 2분의 1에서 1에서 2가 되는 과정에서
그래프의 폭이 점점 좁아지죠. 자, 그럼 위로 볼로 때 한번 볼래? 좀 차이가 있어. 봐. 얘는 이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를 안 썼네요. 죄송해요. 이거 마이너스 2로 바꾸자. 미안. 마이너스 2예요. 자,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2인데 반대인 거 알겠냐? 숫자가 아까는 그래프의 폭이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폭이 좁아졌지. 이해됐니?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폭이 좁아졌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어. 숫자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지. 마이너스 1에서 2가 됐어. 더 작아졌죠? 근데 그래프의 폭은 점점 좁아지지. 반대가 되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을 쓰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쓰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 자, 그럼 순서가 똑같아진다? 2분의 1에서 1에서 2가 되는 거 숫자가 점점 커진 거 맞죠? 물론 절대값. 근데 양수일 때는 절대값 쉬우나 안 쉬우나 똑같잖아. 그럼 공통점이 하나가 딱 만들어졌다는 건 이해되나요? 자, 그럼 결론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A의 절대값이 뭐를 결정하냐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 자,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절대값이니까 기호를 이렇게 써볼까요? 자, 절대값 A가 증가하면은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돼? 좁아져. 자, 여기 쓸 공간 한 줄 남기시고요. 자, 반대로 절대값 A 값이 작아지면은 자, 그래프의 뭐가 폭이 넓어져요. 자, 이거를 좀 다른 시선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자, 다른 시선은 뭐가 가능하느냐? 폭이 좁아지는데 누구랑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이 이거 아닙니까? Y축이 축이잖아요. 그쵸? 그럼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축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축의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는 반대로 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축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됐나요? 자, 분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국어책처럼 써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프만 생각하시고 문제 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 걸로 체화가 돼야 돼요. 자, 알겠죠? 자, 그다음. 자, 그 다음에 뭐 부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만 더 해볼까? 야, 아까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x축 기준 대칭 관계라 그랬지.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수수로 대칭이 아니고요. 대칭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그래프들을 특징적으로 그냥 y는 ax의 제곱이라고 만약에 니네가 이름을 정했다면 자, 그럼 조건이 뭐가 되냐면 아래로 볼로 그래프들이니까 a가 양수일 때겠죠? 자, 이것과 위로 볼로 그래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야, 아까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x제곱합 개수의 부호가 반대였지. 그럼 얘랑 부호 반대인 애를 식을 쓰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해됐나요? 자, 물론 a가 양수일 때 쓴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 x축 대칭의 관계예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x축 대칭이라 그랬죠? 그거를 조금 더 공식화한 거야.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x제곱 앞에 개수가 부호가 반대야. 부호만 반대야. 그때 무조건 무슨 관계? 얘네 둘끼리는 x축 대칭 관계가 성립해요. 자, 그래프 보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번호는 4번.
자, 기본적인 y는 a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판단했는데 니네가 실질적으로 많이 접할 그래프의 모양은 사실 얘가 아니야. 얘도 나오지만 얘보다 좀 다양한 그래프가 식이 나오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y는 ax의 제곱인데 뒤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 플러스 q 이렇게 뭔가 꼬랑지가 하나 붙어 있어.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돼요. y는, 자, ax의 제곱이라는 지금까지 했던 그래프의 모양이죠? 식의 모양이죠?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y는 ax의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꼬랑지에 플러스 q가 붙었다는 차이밖에 없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 칸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자,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죠. 자, 1차 함수 때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볼까? 쓰지 마시고, 자, y는 2x라는 그래프랑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랑 차이가 뭐였죠? y는 2x 그리면 원점지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y는 2x 플러스 1은 얘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y축 방향으로 한 칸씩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자대고 연결했더니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이게 1차 함수 때 평행 이동 주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과정 했을 때 평행 이동 계속 나와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평행 이동은 모든 점을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행위야. 이걸 평행 이동이라고 불러. 모든 그래프가 그래. 1차 함수 때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y는 ax의 제곱의 꼭지점은 옆에 써있지? 0,0이었다. 자, 줄여서 쓸게 꼭 이라고. 0,0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자, 줄여서 축방이라고 쓸게.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아까 x는 0이었지. 자, 그럼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평행 이동했을 때, 자, 변하는 식을 안 썼네요. 자, 플러스 q로 바뀐다는 거야. 자, 미안. 자, 그랬을 때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예제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ax의 제곱이 이런 형태일 때 만약에 양수 방향으로 푹한 평행 이동을 했다면 평행 이동했을 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점들이 같은 규칙성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 q 칸 움직였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플러스 q 칸 위로 끄집어 올린 거야. 물론 여기 있는 점도 똑같이 플러스 q 칸, 여기 있는 점도 똑같이 플러스 q 칸 위로 끄집어 올린 거야. 모든 점들이 위로 플러스 q 칸 위로 올라간 거야. 이게 평행 이동이란 거야.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니? 꼭지점은 무조건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축하고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질문. 흰색하고 빨간색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축의 위치가 변했나요? 안 변했죠. y축이 대칭축인 게 똑같아. 자,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얘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x는 0인 게 똑같아.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아니라 여기 0,q로 바뀌어. 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왔다. y축 방향 평행 이동했을 때에는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확인하셔야죠. 자, 정리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꼭지점은 왜 바뀌었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 칸 움직였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평행 이동은 모든 점을 같은 규칙성으로 움직인대. 그러면 얘도 점이잖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 칸 움직였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0에다가
플러스 q를 더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y축 방향으로 q 칸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필연적으로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안 변하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축은 절대로 안 변해요. 알겠어요? 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으로 할까? 자,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자, 자, 첫 번째 사실. 방금 얘기한 거. 축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얘기 안 한 건데, 안 변하는 게 또 있어. 잘 볼래? 앞에서 내가 y는 ax제곱 분석하면서 가운데 좀 보시면 a의 부호가 뭐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밖에 없다니까 이차 함수에서. 그럼 여기 볼래? 흰색이 대칭 이동 전이고 빨간색이 대칭 이동한 후야. 이해됐어요? 근데 아래로 볼록 했던 게 사실이 바뀌어? 안 바뀌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행 이동하기 전 후 아닙니까 이게? 평행 이동하기 전에 a 값이 뭐였는데 평행 이동한 후에도 a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자, 따라서 결론 a가 변하지 않나요? 자, 그 말은 그래프의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이해하고 외워야 돼. 자, 두 개인데 내가 왜 이렇게 세 개 되나지? 자, 두 개입니다. 미안해. 자, 연습해보자. 자, y는 2x의 마이너스를 할까?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자, y축 방향 자, 플러스 2칸 평행 이동했대. 그때 그래프의 특징형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림 먼저 그려볼까요?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면은 이렇게 그려야겠지. 자, x제곱 앞에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음수 방향이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되고요. 꼭지점의 위치가 0,0이라는 사실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y는 2x제곱은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가능해. 자, 근데 y축 방향으로 2칸 평행 이동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양의 방향으로 위로 끄집어 올리세요란 말이야. 자, 할 수 있겠니? 그래서 2칸 위로 끄집어 올리면 자, 여기가 2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그 상태로 위로 볼록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숫자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축한 평행 이동했을 때 뒤에 꼬랑지를 그대로 붙였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플러스 2라는 거를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주면은 새로운 그래프의 식이 오던데요. 구조는 간단해요. 자, 됐나요? 계속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이 어딜까요? 원래 0,0이었지. 근데 위로 2칸 끄집어 올렸으니까 여기가 새로운 꼭지점이죠.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0,2가 되겠지.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은? 자, y축 평행 이동은 축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y축이 그대로지. 자,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라고 해도 되겠네. 자, 됐니?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건데 미리 한번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전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여기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두 칸 평행이동했을 때 그냥 원래 있었던 식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하자. 원래 선생님들마다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원래는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4 마지막 단원 공부하면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정말 다양한 걸 공부해요. 선생님은 책에 없는 것까지 한 10몇 개를 알려드리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마찬가지인데 이해하고 어려운 구조가 거기도 똑같아요. 이거랑 지금 설명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는 살짝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쉽게 계산하는 건 Y축 평행이동은 뒤에다가 그냥 숫자를 그대로 붙여. 자, 원래 평행이동한 요 숫자를 그대로 원래 그래프 식에다가 붙이는 것인데 원래 실전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할 때는 계산 방법은 Y 문자 자리에다가 자, 여기 Y 문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미안. 원래 문자 여기 Y 문자. 자, Y 문자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냐면 Y 플러스 Q가 아니라 마이너스 Q를 대입해요.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아리송하지?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보자. 자, 이거 풀어보자. 저걸 C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식이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라고 했지. 그럼 Y가 원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에서는 플러스 두 칸 평행이겠죠. 그럼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여기는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대입한 거는 부호가 반대죠. 이게 좀 중요해. 부호가 반대야. 이따가 계속 나와. 부호가 반대야. 선생님 왜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요? 플러스 q 칸이면 똑같이 플러스 q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인을 지금은 못해요. 아까 말했던 수학 3단원에서 나오는 거라서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알았지? 그거를 배우기가 얼마쯤 지나면 할 수 있을까? 몇 달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가면 선생님이 니네가 얘들아 그래서 2차 공부했을 때 왜 부호 반대로 대입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어 라고 그때 가면 얘기할 거야. 나 아직은 못해.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러스 두 칸 평행이동이면 부호 반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y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이렇게. 자, 그럼 식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최종식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이. 알겠죠? 원래 수학적으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알겠죠? 자, 기억해야 되는 거. 실전에서 계산하는 건 Y축 방향 평행이동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Y 문자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Q 그 반대인 숫자를 대입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하자 이제. 자, 이번엔 Y축 평행이동 했으니까 X축 평행이동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식이 다음과 같이 그려놨다. 자, 이렇게 해놨다. 자, 이것도 이따가 얘처럼 똑같이 분석을 다 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똑같이 평행이동을 할 거야. 이번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칸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식이 5번에 써놓은 저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 이번엔 계산 방법 바로 얘기해볼까? 자, 구조 봐봐. 플러스 P였지. 근데 어때요? 대입을 한 게 마이너스로 부호가 또 반대로 뒤집어졌죠. Y축도 똑같아. 아까 내가 부호 반대로 대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축 평행이동 했을 때는 Y 문자가 아니라 X 문자 대신에
x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p를 대입하게 돼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반대야. y축 평행이동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하고 축만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 식의 꼭지점은 우리 계속 했죠? 0,0이고요.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자, y축이 축이어서 x는 0이라고 쓸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이거를 마찬가지로 움직였어. 자, 얘도 그래프 하나 그려볼래? 그럼 이렇게 되지 않냐? 자,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일 때 예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이 꼭지점인 y는 ax축을 그렸는데, 자, x축 방향으로 픽하냐는 얘기는 x축이 좌우로 뻗어 있잖아. 그럼 이번엔 y축은 위아래로 뻗어 있잖아. 그래서 x축 평행이동했을 땐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x축 평행이동은 사실 니네 중등 과정에서 처음 하는 거라 그래서 니네 1차 함수 했을 때 x축 방향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한 적 없어요. y축 방향만 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위아래로 끄집어 내리든지 밑으로 꺼트리든지 두 개밖에 안 됐어.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지금이 처음이야. 근데 별다를 거 없어. x축이 좌우로 뻗어 있으니까 그래프도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근데 양의 방향으로 만약에 P가 움직였다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여기 있는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적당히 플러스 P칸 평행이동해서 움직였어. 그러면 그때 새로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얘가 y는 a의 가로 열고 x-p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였잖아.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 여기가 P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P, 0으로 바뀌어. 꼭지점의 위치.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평행이동은 모든 점이 동일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거라며 꼭지점의 좌표가 0,2였다가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칸 움직였으면 여기 있는 꼭지점에 기존의 x좌표 0에다가 플러스 P를 더하는 게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은 무조건 변합니다. 자, 근데 아까 y축 평행이동 했을 때는 축의 위치는 안 바뀌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바뀌죠. 왜요? 축이 얘는 y축, 다시 말하면 x는 0이 축이었지. 근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축이 이렇게 바뀌었지. 일단 움직였네? 그럼 식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식을 어떻게 찾느냐? 아까 말했잖아. x는 뭐시기에 표현의 뜻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요? y좌표에 관계없이 x좌표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새로운 축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요. 그 점이 어디를 지나고 있죠? P, 0을 지나고 있죠? 이 생각. x는 뭐뭐라고 쓰고 싶은데 x좌표가 다 똑같다며. 그럼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x좌표가 p지. 따라서 식은 x는 p라고 쓸 수 있겠지. x좌표가 다 똑같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뭘로 바뀌냐면 x는 p로 바뀌어. 축이 바뀌어. 그래서 자, 결론 내려보자. 자, 동그라미 2번. 자, x축 방향 평행이동을 하면 자, 똑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아직 안 지웠어요. 그쵸? 비교 한번 해봐봐. 자, 축의 위치가 아까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엔 축의 위치가 변해요. 자, 근데 공통점도 있다는 거지. 자, 아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A가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바뀌냐? 원래 그래프가 A가 이거였는데 평행이동했을 때 A가 똑같죠? 안 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자, A가 변하지 않나. 자, 그럼 그냥 이거 간단하게 줄여서 쓰자.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근데 좀 아까 내가 좀 헷갈렸던 게 이제 이것 때문인데 얘는 하나를 뭔가 좀 쓰려고 해. 생각을 좀 해보자. 아까 내가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렸을 때 자, 이거 그리지 마세요. y는 x제곱이 이런 식이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이런 식이었죠. 자, 근데 내가 뭐를 얘기했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작아졌다가 커질 수도 있고 커졌다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만약에 점 대입하는 식으로 막 표현했잖아. 근데 그게 내가 아까 왜 x는 0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다 이거를 왜 두 가지로 왜 나눴냐면 기준이 되는 x값이 어디? 0을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로 나눴지. 이해됐어요? x를 0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였는데 하필이면 그 0이라는 숫자가 누구랑 통하냐면 이 그래프의 추계방정식인 x는 0에 0하고 똑같아요. 이 0이 뭐라고요? x는 0이라는 추계방정식의 숫자랑 똑같다고. 그럼 생각? 기준이 되는 숫자가 추계방정식 숫자야. 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x는 p로 바뀌었지. 그럼 기준이 되는 숫자가 이제 빵이 아니라 p가 기준이 되는 숫자야. 자, 따라서 이거를 굳이 나눠쓰면은 a가 양수일 때만 한번 써보자. 음수일 때도 쓸까? 좀 이따가 다 쓰자 그냥.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눠. 기준이 되는 숫자가 p라 그랬죠? 그래서 p보다 작을 때랑 p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냥 외우지 마. 알겠죠? 기준이 되는 숫자가 특징이 뭐라고? 추계방정식 숫자랑 똑같아. 자, 그랬을 때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a가 양수일 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표시로만 한번 해봅시다. 이 그래프 참고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감소한다 그랬지. 그래서 x가 p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가 커지면 y 값은 감소해. 오케이? 근데 x가 p보다 클 때, 자, 요쪽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p가 될 거예요. 이번에. 그랬을 때 x가 커지면 y도 덩달아 커지지. 그래서 x가 커지면 y도 덩달아 커져. 자,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선생님은 자리가 없어지게 썼으니까 니네는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서 써라. 알았죠? 밑에다가. 알겠죠? 밑에다 쭉 내려서 쓰세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x가 p보다 작을 때 x가 p보다 클 때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x가 p보다 작을 때에는 x가 커지면은 y도 같이 커졌어. y 값도. 근데 x가 p보다 클 때는 x가 커지면 y는 반대로 작아졌어요. 알겠죠?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자, 확인 가능.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x축 평행이동하고 y축 평행이동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x축, y축 평행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a에 자 x 자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p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혼종이 나와요. 자, 이게 제일 많이 니네가 접할 2차함수 그래프의 형태고요. 자, 이건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1차 함수 때도 이미 했던 건데 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 일차 함수죠? 자, 기억을 하는지 보겠다고. 얘를 좌변으로 싹 몰아버려. 이거를 형태로 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1차 함수지. 얘도 1차 함수지. 그럼 위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표준형이라고 불렀어요. 기억 안 나요?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일반형이라고 불렀어요. 자, 넘어가자. 자, 까먹지 마. 알았지? 자, 2차 함수도 똑같아.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떨어졌니? 들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될까? 표준형, 자, x축, y축 평행이동을 동시에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쓰면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좀 길게 씁시다. 자, 평행이동 했을 때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으로 몇 단 다 평행이동을 할 건데 자, x축 방향으로 아까 잘 봐.
부호 반대로 대입이라고 내가 저기다도 써드렸죠? 여기가 마이너스 P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 이동한 거야? 아니야. 부호 반대라고 항상 말씀드렸어.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칸 평행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칸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선생님 처음 배울 때 이게 혼동이 많이 있는데요. 얘는 왜 부호 그대로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아까 식의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됐어? Y 마이너스 P 아이고 Q 이렇게 되고 A에 자 쓰지 마. 난 써줄 거야. X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구조 알겠니? 자, 헷갈리면 내가 한번 써줄게. 왜 그렇게 되는지. X축 방향 플러스 P면은 대입을 뭐를 대입해요? 자, 여기다 쓰세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대입한다 그랬지. 부호 반대.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P를 대입한다 그랬지. 그럼 식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Y는 AX의 제곱이 어떻게 바뀌어?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P를 Y 마이너스 아이고 Q구나 미안합니다.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고 자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P를 이렇게 대입한 거라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되면서 마이너스였던 게 이항하는 과정이 펼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호가 원래 부호로 돌아오고 이게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가 안 바뀌는 이유예요. 알겠어요? 근데 니네가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 기존 계산 방식은 Y 대신에 마이너스 Q를 대입하니까 Y 마이너스 P, Q를 대입하니까 부호가 반대 이게 맞는데 이항해버렸더니 원래 부호랑 똑같아졌죠. 그게 Y축 평행 이동할 때 좀 특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P를 움직였으면 X 문자 대신에 무조건 X 마이너스 P를 넣어. 그래서 X는 부호 반대. 근데 Y축 방향 평행 이동할 때는 어차피 이항하면은 부호가 원래 부호로 돌아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Y축 방향 평행 이동할 때는 그냥 원래 있었던 제곱 자리에다가 그 뒤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해요. 알겠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이항한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알겠죠? 네, 그 부호 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Y는 부호가 안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다. 자, 됐죠? 그러면 얘도 자 예시를 들긴 했지만 꼭지점하고 축의 위치 한번 따져보자. 자, 이 식의 꼭지점은 계속 쓰고 있죠. 0,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습니다. 이거를 평행 이동을 샥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식을 안 써드렸네요. y는 a에 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된다고 방금 적어드렸죠. 그렇게 됐는데 그럼 꼭지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럼 그래프를 가볍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수일 기준으로 하나만 해봅시다. y는 ax의 제곱이 다음과 같은 그림의 구조인데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는데요. x축 방향으로 만약에 양수 p고 양수 q라면 이렇게 움직이겠지. 자, 동시에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q만큼 움직이면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새로운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새롭게 그려지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가 이건데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 P, 양수 Q니까 P, Q겠지. 됐나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바뀌어요. 자, 꼭지점의 평행 이동은 당연히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 새로운 축이 이렇게 움직인 거지. 자,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X는 뭐뭐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그래프가 지나는 점에 X좌표가 P잖아. 그 말은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P라는 거죠. 따라서 X는 P라고 쓸 수 있겠지. X는 P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됐어요? 요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축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 이거 한번 참고하세요. 축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X는 P라는 숫자가 반드시 누구랑 똑같냐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 두 개가 반드시 똑같아. 알겠어요? 적어드릴까? 축의 방정식 숫자와
꼭지점에 x좌표랑 똑같아. 자, 이건 뒤에 단어 할 때 좀 많이 써먹으니까 미리 적어놔라. 자, 중요한 것도 얘기했어요. 꼭지점에 x좌표랑 초계 방정식이 들어간 숫자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그냥 특징만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번호를 안 썼구나. 자, 여기 동그라미를 원래 써야 되죠. 왜냐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자, 써보자. 자, 그럼 아까처럼 빨간색 동그라미 분석해 보려고요. 자, x축, y축 평행 이동을 동시에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똑같아. 안 변하는 게 있지. 모양을 결정하는 A가 마찬가지로 안 변하죠. 자, 그래서 자,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A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바뀐다는 거 확인했죠? 자, 그냥 정리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2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를요.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두 칸 평행 이동했대. 자, 그럼 하나씩 찾아보자. 야, 식은 어떻게 되겠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기본 원칙은 무조건 x나 y나 부호 반대로 대입이라고 했어. 그래서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그냥 원래 부호랑 똑같아져요. 알았죠? 과정을 항상 이해하셔야 돼. 자, 일단 식은 여기 찾을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항상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꼭지점을 찾아드렸죠? 그럼 이거를 편하게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꼭지점의 좌표 찾는 방법. 자, 봐라. 얘도 얘처럼 의미부여를 좀 해볼게. 잘 봐. 꼭지점의 좌표가 P, Q였지. 이해되니? 그럼 그거를 식만 보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의식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봐. Q가 어디냐면 괄호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랑 똑같죠. 오케이? P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지. 근데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먹으면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가 써드릴게. 꼭지점을 찾는 방법. 식을 찾았죠? 아까 말한 대로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얘가 꼭지점의 y좌표야. 그럼 x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괄호 안에 있는 x-1 있죠. 그럼 이거를 대입했을 때 (0을) 만드는 값 C 꼭지점의 x좌표야. 아이고.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면은 네모박스가 전체로 빵이 돼. x 자리에다가 p를 대입하면은 p-pb가 빵 되잖아. 근데 그 p 값이 하필이면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야. 자,
자, 할 수 있겠니? 이건 요령만 알면 진짜 쉬워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찾는 방법은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대입했을 때 빵 만드는 x를 찾으면 돼. 그럼 1 대입하면 빵 되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이야. x좌표가. y좌표는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 2가 돼. 쉽게 찾는 방법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알려드렸지? 축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숫자가 꼭지점의 x좌표랑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이잖아. 따라서 x는 1이라고 자신있게 쓰면 돼. 자, 알겠나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칸 평행 이동했대. 그리고 얘들아,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정말 다양하게 해야 된다. 알겠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보세요. 꼭지점에서 찾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써드렸잖아. 근데 평행 이동은 항상 점들의 이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점들을 규칙성 있게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꼭지점을 평행 이동 개념만 갖고 바로 찾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얘의 꼭지점은 알지 않니? 0,0이지. 0,0이지. 언더스탠드? 근데 이 점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칸이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그게 1,2 되는 거잖아. 여기 있죠?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알겠어요? 자, 계산상에서 테크닉은 이게 맞는데 사실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평행이동 본연의 개념을 써가지고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양하게. 자, 알겠어요? 자, 바로 해보자. 그럼 10부터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색깔 구분 안 하고 바로 할게요.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대입해야 되겠지. 반대.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반대로 대입이요.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요. 자, 됐습니까? 식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꼭지점 찾아보자. 자, 방금 말한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계산상의 테크닉.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식을 찾았습니다.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가 꼭지점에 y좌표라고 하셨어? 마이너스 4 써?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 뭐 대입하면 0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꼭지점에 잡혀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개념을 써서 해보자. 야, 원래 그래프 여기 있어. 얘 꼭지점에 잡혀 얼마? 0,0.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칸 평행이동, 0 빼기 마이너스 2, 0 빼기 마이너스 3 해도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풀이를 사실 수학이라는 게 유형화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사실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생각이 정체돼. 알겠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개념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거 계속 합시다. 번호는 네모 7번이에요. 자, 지금 한 걸 그냥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려고 그래. x축, y축 평행이동할 거야. 자, 그럼 대입하는 과정에서 식에서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고요?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정리하자라는 게 일단 식의 계산에서의 주요 핵심이라고. 자, 물론 이걸 좀 안 써드리네.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인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시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일단은. 자, 근데 얘만 알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힘들어서 쳐봐. 난 조용히 듣긴 하지. 나는 목이 아파. 알겠어? 성실하게 잘 들어. 나중에 고등부도 나가면 이거보다 더해.
저번에 얘기했잖아. 2시간 20분 동안 개념만 한다니까. 그런 게 허다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얘는 정말 맛보기도 안 돼.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이미 평행이동한 식을 써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걸 따로 쓴 이유가 있어요. 실전에서 문제는 사실 이건 너무 쉬워. 나중에 해보면 이런 게 시험 문제는 사실 가벼운 시험 문제. 자, 그랬을 때 얘를 x축 방향, 자 마이너스 한 칸 y축 방향 플러스 5칸 평행이동했대. 그랬을 때 어디를 지났냐면은 a, 마이너스 10을 지났대요. 자,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자, 그랬을 때 a를 찾으세요가 문제예요. 자, 조건이 a는 양수라고 써있어요. 자, 시험 문제, 가벼운 시험 문제. 자, 계산 한번 해보자. 빨간색 글씨에 주목을 해서 보세요. 위에 써있는 거. 부호 반대로 돼 있고요. 각각의 문자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한다고요? x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1 대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냐? 자, 그럼 y는 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5를 넘기니까 플러스 5가 되면서 이렇게 되죠. 자, 됐나요? 계산 하나 했다? 얘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요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a, 마이너스 10 지나. 야, 함수 공부할 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지나는 점은 무조건 대입 아닙니까? 그쵸? 대입해보세요. 대입하자. 마이너스 10은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되지.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인데 양변이 마이너스 2로 날아가죠.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얼마냐? 플러스 9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a를 찾으면 이거 어디서 했어요? 2차 방정식 푸는 방식이었지? 무슨 모양이에요? 세모의 제곱이 9니까 세모는 9의 제곱근이지. 자, 어떻게 바꿔? 제곱근 a 플러스 1을 찾고 싶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죠. 2차 방정식 때 써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1을 넘기면 뭐가 나와요? 2 또는 마이너스 4 나오지. 자,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답이겠네요. 자, 가벼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면 나중에 시험 봅니다. 자, 마지막 번호. 평행이동을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자, 이게 책에 사실 좀 가볍게 써있던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유형 풀다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칭이동이에요. 아까 내가 축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데칼코마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 대칭이동도 굳이 따지면 데칼코마니랑 연관이 아주 있어.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식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식이 y는 2의 x-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럼 잠깐만 확이 앞서서 얘들아 질문 하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요점의 좌표 찾을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세서봐. 너 어느 축하고 만났어? Y축하고 만났지. 니네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y축하고 만나는 점을 무슨 절편이라고 불렀어? y절편이라고 불렀지. 그럼 y절편은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y축과 만난다는 거 맞니? 무슨 좌표가 빵이야? x좌표가 빵이지. 그래. 그럼 얘도 굳이 따지면 y절편이야. 그러면 y절편이니까 뭐가 빵? x가 빵이라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암산하죠? 2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요? 그럼 3이지. 그래서 이전의 좌표가 3이야.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도 절편의 개념이 다 도입이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대칭이동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상 마지막 단원이 10 몇 개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3개만 하자. 가벼운 걸로.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한번 해봅시다. 물감 묻히는 유치한 표현 안 할게요. 여기다가 물감을 그냥 표시를 안 하겠다. 물감을 묻혔어. x축 기준으로 얘를 탁 접었다가 탔어. 물감이 이렇게 묻겠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묻겠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오겠지.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요거랑 폭이 똑같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좌표가, 자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1,1이었잖아. 그럼 얘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겠지. 데칼코마니 항상. 그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x축 데칼코마니라고요. 자, 유식하게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바꾼 거를 x축 대칭이거든요. 자, 그럼 식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 아이디어 알려드릴게요. 결론도 지어드릴게요. 잘 봐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어요? 1,1이었다가 1, 마이너스 1로 바뀌었지.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죠. 뭐는 안 바뀌었죠? x좌표는 안 바뀌었죠. 근데 y좌표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어떻게 됐어? 부호가 반대가 됐지. 부호가 반대가 됐지. 자, 이걸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됐지. 그래서 y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식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써보자. 어떻게 되겠냐? 요 식에다가 y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식이 2에 x-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진짜 식은 마이너스를 넘겨서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x축 데칼코마니한 식의 정체야. 알겠어요? y 대신에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y 대입하시면 돼요. 자, 원리 알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있는 점을 마찬가지로 y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점이 이렇게 오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럼 좌표가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칸이 똑같아. 자,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1로 바뀌어요. 자, 그럼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번에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라고 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부호가 어떻게 됐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자, 뭐가 바뀌었어요? x좌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y축 대칭 이동하는 건, 자, 자리가 없네.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자, 알아서 잘 써. 알았지? 자, 여기다 자리가 없어서 일단 쓸게. 자, y축 평행 이동은, 대칭 이동은 뭐를 바꾸냐면 x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문자를 대입하시면 돼요. 됐나?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써볼래?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잖아. 여기다가 야, 그럼 암산 한번 해볼래?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지수가 짝수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지수가 짝수니까 없어지지. 이해됐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원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2에 x 자 플러스 1에 제곱 해놓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계산 그냥 했다 바로.
알겠죠? 마이너스 묶어서 부 없애준 거예요. 자, 어떻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없애버린 거예요. 지수가 짝수라서요. 됐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원점 대칭도 있어요. 자, 원점은 0,0입니다. 그러면 원점 기준으로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그래서 꼭지점이 일로 와. 이쁘게 잘 써. 알았어. 여기서 쓰기가 번거로우면 그래프 옆에다가 이거 하나 더 그려. 그래도 돼. 하나 더 그려도 돼. 알겠지? 이렇게 작게 그려야 좀 크게 좀 그리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x좌표의 부호도 뒤집어지고 y좌표의 부호도 뒤집어졌지. 오케이? 이건 말로만 할게. x좌표랑 y좌표랑 부호가 다 뒤집어졌지. 쓸까 그냥? 자, x좌표랑 y좌표랑 다 뒤집어졌어. 자, 그럼 식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y축 대칭 이동에 x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였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x랑 y가 다 뒤집어져. 그 말은 이 계산 과정이랑 이 계산 과정을 원점 대칭 이동할 때는 다 해야 돼.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2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꼬랑지 붙은 숫자가 뒤에 원래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 계산상의 테크닉도 다 알아야 돼. 알았죠?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써요. 자, 그럼 결론 지어보자. x축 대칭 이동은 y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세요. x축, 자,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문자를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문자 몽땅 다 대입하고 나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가볍게 하나만 풀어보고 시작. 자, y는 3분의 1에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있는데, 자, 얘를 하나씩 다 해보자. 첫 번째, x축 대칭. 자,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x축 대칭 이동이면 y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시라며.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y 집어넣어. 자, 물론 함수니까 y는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계산 끝났지?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 한번 해보래요. 자,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럼 y는 자, 그럼 이건 정리 이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들아, 원래 어떤 식이든지 맨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는 건 사실 이쁘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를 묶어요. 이렇게. 그럼 지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를 삭제시켜도 되지. 그래서 진짜 식은 이렇게 쓰는 게 좀 바람직하죠. 됐지? 저는 그냥 계산상의 테크닉. 자,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자,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y축 대칭 이동을 짬뽕 다 한 겁니다.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걸 다 하라고. 다 하는 거야. 자, 그럼 y는 하고 고치면서 괄호하는 것까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됐나요?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 한 거고, 물론 이게 다가 아니야. 두 번째 단원도 있고 세 번째 단원도 있어. 두 번째 단원도 사실은 이만큼 중요해.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 영상 반드시 내일 중으로 보셔요. 꼭 보셔야 돼. 알겠지?